안녕하십니까. 사고와 표현, 9번째,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음,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권장하기를, 이제, 거의 대면 수업보다는, 이번 학기는 인터넷 강의로 거의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잠잠하다가 갑자기 늘어나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늘어나서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는데 영상으로만 강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어쩌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졌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을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다른 환경이 되었을 때 또 어색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어쨌건 이번 학기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 음,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유년 시절에서 가지치기 하고 거기서 내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냈잖아요. 음, 그거는 하나의 어떤 나를 표현하는, 나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방식도 방식이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파트예요.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그 예를 드는 게 예, 그 거울 단계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울 단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울 단계를 들고 그의 자기 확인하는 최초의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물학적인 나의 성장을 발견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정신적으로 나를 확인하는 단계가 사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거쳐서 여러분 시기 20대 초중반이 되면 음, 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막 그 어떤 대학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대학 4년간은 유예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예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집행정지, 형 집행정지, 집행유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유예라는 말이 미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잠시.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은 이제 치열하게 고민은 하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무언가를 바라거나 여러분들이 뭐 집안의 어떤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뭐를 하라고 강요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4년 동안 어 어쨌건 간에 사회에서 학생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하에, 그러니까 보호하에 있지만 대학은 그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책임져 가면서 자기를 완성해가는 그 대신에 경제적인 그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너의 삶을 인정해준다라는 그 유예 기간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각자 전공이 있지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전공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어, 어, 경제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부터 해서 장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고민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기록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 발상법,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것, 과거의 나의 얼굴을 찾는 것을 했다면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록을 해가면서 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 그 하나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죠.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학생과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제가 여기다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는 경험을 보지 못한 많은 어떤 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삶의 과도기다. 그러니까 미성년 청소년에서 벗어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받되 이제 유예됐다 그랬잖아요. 유예. 미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나름의 이제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삶을 찾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존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능이 끝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을 줄 세우기를 시작을 해요. 줄 세우기를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흐릿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오로지 목표는 대학 가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어떤 자존의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경쟁만 부추길 뿐이죠. 그래서 어떤 그 경쟁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떠나서 실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대체 불가능한 귀중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에 대한 나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혹은 또 실용적인 글쓰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나를 구체적으로 성찰, 정리, 자각,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 떠밀려 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를 성찰, 정리, 자각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다. 나는 나를 얼만큼 아는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이제 2학기 때 여러분이 이제 말하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맨 먼저 하는 게 항상 자기 말하기예요. 자기를 소개해 보기, 자기를 말하기. 그때 제가 여러분들 그 자기 표현할 때 자기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20여 년 살아오는 그 과정을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경험도 있고요,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취미나 특기나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관념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관념적일 수 있죠. 나를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를 표현하는 거는 미래를 기획하는 거다.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근거 자료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측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아, 애들로 표현했는데, 그걸 한번 써보라 그러면, 뭐 이딴 걸 쓰냐. 내가 나를 모를까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얘기한 대로, 나에 대한 쓰기나 읽기 혹은 말하기를 하지 않고도 별탈 없이 잘 살아왔어.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제가 아까 거울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울 단계. 어, 사람이 딱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최초로 확인하는 단계가 거울 단계다. 왜 거울 단계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최초로 거울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울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아기가 자기라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처음으로 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누워서 이렇게 음, 갓난아이 때 뒤집기도 못하고 이럴 때 누워서 바둥거리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모비를 달아줘요. 모비를 달아주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어떤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달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손을 이렇게 입으로 빨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자기의 손과 발이 나뉘어져 있다고 봐요. 다 붙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이게 자기 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인지 몰라. 그럼 어린아이들은 다 입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입으로 눈에 보이는 걸 다 끌어와서 확인을 해요.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그런데 처음으로 거울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거기는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을 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동물 가운데 인간을 동물이라고 친다면 그 생물학적으로 그냥 분류할 때 동물 가운데 거울을 보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낼 수 있는 동물은 딱 둘이에요. 침팬지와 인간이에요. 근데 침팬지는 뭐를 못하냐 하면 학습을 통해서 그게 자기인지 아는데 개는 학습을 통해서 그게 자기인지 몰라요. 고양이도 몰라요. 침팬지와 인간만 알아. 자기 확인한다는. 근데 침팬지는 뭘 모르냐 하면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각하는 것. 그건 인간인데 침팬지는 그건 못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야. 생각하는 자기를
확인하지 못해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됐는데 어쨌건 최초에 자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확인하는 게 거울 단계인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를 다 거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완성하지 못해. 죽으면서까지도 아,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모르고 배우다가 죽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왜 그렇게 에, 청소년기에 혼란과 방황을 주냐 하면 사춘기가 오는 시기는 분명해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다 커버렸어. 어른처럼 막 크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따라가질 못해. 복잡해. 그 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생각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예, 흐려지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가고 극복하고 이제 여러분처럼 여러분 나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대학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있는데 에,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면 다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뭔가 스펙도 쌓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고 나는 어디 취직을 하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또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하지? 뭐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사실 그 단계 거쳐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 소통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는 그 자체로 나에 대한 공부이자 탐색이다 그랬어요. 그럼 나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앞부분에 이 교재 앞부분에는 되게 쉬운 얘기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려고 하면 부모님을 알아야 되고 나의 탄생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뭐 여기 쓰는데 뭐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어. 이건 쓸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중요해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고 뭐 요 정도는 한번 부모님께 여쭤볼 수는 있고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또 어릴 때 물어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결혼과 자신과 형제의 탄생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는데 이 유의할 점은 뭐든지 그렇지만 압축,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압축. 그 핵심은 내가 탄생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어, 인간극장 예전에 한 10년 더 된 것 같아.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봤는데,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집인데, 그 탤런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인데 12명이야. 동생이 11명이에요. 아, 10명. 오빠가 하나 있고 동생이 10명. 그 집을 이제 인간극장에 찍는 거예요. 형제가 12명인 집을. 난장판이죠. 그러면서 나름의 질서가 잡혀가는 집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더니 동생이라고 또 태어났다 그러고 동생이라고 태어났다 그러고 자기는 황당하다 이거예요.
어. 그 엄마 애기 좀 그만 낳으라고. 어. 12명 정도면 그럴 것도 같아. 가게는. 근데 후에 인간극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동생이 또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13번째 동생이. 어. 그러니까 13번째 형제가. 그 뭐냐면 그 각각의 그렇게 많은 형제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봤냐면 그 막내로 태어났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아이 때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아기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을 또 낳은 거예요. 그럼 아이가 12이면 부모 입장에서 그 12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간에 이제 그 막내 죽은 아이의 그 납골당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모가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마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속에서 그 아이가 같이 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고 뭐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그 모든 것에서 나라는 것, 그 속에서 이제 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저거를 추구해 보면 좋아요. 근데 뭐 이걸 과제로 내드리지는 않을 거야. 그 뒤에 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에 대한 건데, 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내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어떤 활동을 해왔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되게 그렇게 해요. 뭐, 저희 집은 춘천이고요. 뭐, 저희 집은 원주인데요. 원주에서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릴 때는 어떻게 지내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오고, 결국 대학은 이렇게 한라대학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든 사건이나 혹은 어, 지금의 나를 만든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유년 시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던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만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가장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누구며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고민해 봤나요? 여러분들은? 어, 본과는 막 이렇게 나가면 이제 고리타분하죠. 본과는 태몽은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시는가도 시는가지만 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 부모님께서 나로 인해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이유는 이거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거 우리가 저번에 브레인스토밍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일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후회를 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않겠지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저도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나이인데 이제 휴학했어. 1년 다니다가 놀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쉬고 싶다고 해서 1년 동안은 그냥 그래 대학생 때 뭐 1년 정도 쉬는 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스펙 준비하거나 자격증 따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요. 너는 뭘 원하니?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왜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니? 계획하지 않고 있니? 뭐, 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질문 해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사춘기 때 방황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의 질문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 자기를 확인하는 질문과 더불어 자기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야, 너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견딜 수 있을까? 사람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러면 제일 힘들어요. 견디기가. 네 잘못이야 이거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사랑해라는 말은 쉬워, 오히려. 미안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정말 못해요. 물론 습관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냥 툭 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툭 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남녀간에 연애할 때 그러니까 여성들의 마음은 복잡하거든요. 어, 남자들은 단순해. 근데 여자가 이제 친구가 삐쳤어. 근데 뭐 때문에 삐쳤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해. 잘못했다고? 수그리고 들어가죠?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난감하죠?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난감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 잘못, 나에 대한 누군가의 지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는가, 그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자기의 성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남이 시키는 일을 할 때가 좋은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좋은가. 만약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 스타일, 그건 요거예요. 공무원 스타일. 일반 회사원 스타일. 요거는 프리랜서 스타일. 난 남 밑에 있을 수가 없어. 어? 난 누가 지적질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확인하는. 나는 여럿이 있을 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그 팀 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걸, 난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난 괜찮아. 난 팀원이 되는 게 좋지. 나서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싫어해. 나는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가? 혼자 일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 또한 이쪽에 있는 것과 비슷하고.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현장에서 일하는 것 어느 게 좋은가? 나는 규칙적인 일이 좋은가? 새롭고 도전적인 일이 좋은가? 나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하다. 사람, 기계, 숫자, 책, 컴퓨터, 아이디어. 나는 화가 날 때 뭐를 한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의 장점은, 단점은, 단점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자, 지금 여기 앞에서 쭉 나왔던 요 질문들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세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기록을 하시고, 교재가 없으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요 부분을 캡처를 해서
노트에다가 따로 쓰시든가 타이핑을 하시든가 해보세요. 해서 여기 각각에 대한 답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실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소개서란이 있어요. 자기소개서에서 장단점 쓰는 란이 있거든요. 꼭 있어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할 때 장단점을 쓰는 란이 있는데 왜 쓰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은 뭔데? 단점이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단점을 쓰라는 게 아니라 단점을 통해서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 나의 단점은 나는 좀 게으른 편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안 뽑아줘요. 누가 뽑아주겠어요?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좀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나는 성향상 일 처리를 좀 더디게 하는 편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단점인데 좀 포장이 됐잖아요. 나 게으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어쨌건 나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답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의 예, 어떤 그 형태, 객관적인 형태가 그러니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